자, 여러분. 자,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숙제가 너무 많아지고 있죠? 괜찮아요? 예.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펠린 씨? 잘 모르겠. 네. 쓰다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 보내주신 PPT 파일 다예요? 이게 다냐고요? 응. 이런 게 7개 있어요. 오,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PPT 파일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업이 6일 동안 하잖아요. 6일 네네네. 동안? 6일 동안 PPT 파일이 7개가 있어요. 7개.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쓰시면 돼요. 다 쓰시면 됩니다. 네. 아주 많죠? 아주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 쓰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네. 그래 어때? 처음 해보니까 오늘 첫 시간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정리가 되고 있어요. 네네.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다 쓰고 네. 다음에 그 면접원이 물어볼 때 우리 자기 말로 그냥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사실 그대로 말하면은 제일 좋은 그대로. 거고 그대로 말하면 제일 좋은 건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말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네. 그 그리고 꼭 내용들을. 그 습니다 씁니다로 해야 되냐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아어요 섞어도 괜찮아요. 아니. 말할 때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할 때는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금도 다 섞어서 썼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가 없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점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PT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프리젠테이션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인터뷰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알고 있으면 돼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끊었다가 돌아왔는데, 저출산과 고령화가 묶여 있어요. 여기 보면 고령화가 있잖아요. 자, 네, 방금은 아시겠죠? 저출산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고령화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적게 낳다라는 거죠. 아이를 적게 낳다. 이 낳는 것을, 아이를 낳는 것을 출산이라고 하죠. 출산이 적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출산을 적게 하는 것을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Why? 이거부터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돈 때문이에요. 그죠? 돈 때문에. 음, 왜 돈 때문에 그러냐? 일단, 아이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양육비와 그다음에 교육비, 교육비 아주 심각하죠.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 이걸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담스럽다. 오, 너무 부담스럽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에 다니고 싶어. 뭘 배우고 싶어. 그런데 너무 비싸요. 이런 것들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육비, 교육비 부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아이를 적게 낳았어요. 적게 낳고요. 두 번째도 돈인데 비슷하긴 한데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육아를 해야 되죠. 음, 육아, 아이를 양육하다.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 어렵다. 이런 표현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를 추가했는데 가치관,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 네, 가치관의 변화.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너레이션은 결혼하는 거 당연해요. 당연히 결혼해야지. 그죠? 결혼을 했어. 아이를 낳는 거 당연해요. 당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제너레이션 아니면 이 밑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어때요? 결혼을 당연히 해야죠. 왜요? 결혼은 초이스, 선택이에요. 그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아야죠. 당연하잖아요. 노노노. just choice. 그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생각이 변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조금 하고요. 아이도 조금 낳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이 되었습니다. 이게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 2, 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아이를 적게 낳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가 생기죠. 무슨 네. 문제가 생기냐면 돈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아이를 낳았어요. 이를 낳으면 아이가 클 거예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아이가 큽니다. 그럼 이 아이가 뭘 하냐면 일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경제, 활동, population,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활동 인구죠. 그래서 지금 아이를 적게 낳으면 30년 후에 30년 후에 그럼 30 years later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돼요. 음,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이를 적게 낳으면 30년 후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30년 후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멋있는 표현으로 미래, 가까운 미래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다른 나라 똑같은데, 대한민국이 베스트예요. 아니, 월스트죠, 월스트. 가장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죠. 해결합시다. 어떻게 하냐? 양육비, 교육비가 부담스러워? 지원해줘. 네. 지원.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지원해줘. 어떻게 해야 돼요? 제도, 법, 정책 마련.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육비와 교육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와 법과 정책을 정부에서 마련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거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저출산 현상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5명, 6명 낳았지만 지금은 한 명도 낳지 않아요. 0.7명, 0.7명을 낳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양육비,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 아이를 적게 낳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변화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혼을 하는 것도 선택이고 아이를 낳는 것도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지금 출산율이 낮아져서 아이를 적게 낳으면 30년 후에 가까운 미래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고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여자들을 위한 직장 여성들을 위한 제도와 법과 정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퍼펙트하죠? 퍼펙트입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자, 이번에 고령화 가봅시다. 고령화라는 것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노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노인이 많아지는 거.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보면 뭐냐면, 한 사회의 인구 중에서 노인이 occupy,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페노미나.
이렇게 얘기한대. 이 노인이라는 것은 몇 살부터 노인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인, 몇 살부터 노인이에요? 60세? 60세는 젊어요. 젊어요. 아, 지금은 70부터. 아, 70보다는 조금 더, 80, 90 정도? 아니. 65세입니다, 65. 저 60에서 바로 70으로 갈지 몰랐어. 네.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14% 넘어섰고요. 2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노인들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노인이 많아졌어? 왜 많아졌냐면, 기대 수명이 높아지. 늘어났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언제 죽었어요? 50세 60. 정도면 죽었습니다. 네. 50세. 그죠? 여러분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50세 정도면은 이제 준비해야 돼.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몇 살까지 살아요? 100 years generation이 네. 됐어요. 그죠? 타임즈가 백세 됐습니다. 시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대 수명이 왜 늘어났냐?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있죠. 네. 메디컬 서비스가 좋아졌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료 의료. 기술 발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어. 두 번째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옛날에는 더러웠어요. 네. 지금은 깨끗합니다. 선생님, 더러우면 빨리 죽어요? 맞아요. 더러우면 빨리 죽습니다. 맞죠? 뭐가 더럽냐면 우리의 주방, 키친, 그 다음에 화장실, 베스룸 다 더러워. 그 몸도 더러워. 바디. 그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음식이 더러워. 음식이. 그리고 음식이 더러우면 뭐가 좀 많아지죠. 세균이. 그죠? 세균이 많아집니다. 지금 깨끗해. 다 깨끗해요. 그죠? 그래서 병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짜잔. 환경, 위생, 개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오래 사니까 노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노인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노인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어요. 결과, problem. 무슨 문제가 있냐면 또 돈 얘기를 할 거예요. 돈 얘기. 자, 이 노인들은 일을 해요, 안 해요? 노인들은 일을 안 해요. 그죠? 네. 노인들은 은퇴 퇴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은 일하지 않는다. 돈을 벌지 않아요. 그리고 노인들은 돈을 써요, 안 써요? 많이 써요. 써요. 많이 써요. 왜냐면 노인들의 복지비, 그러니까 의료비가 특히 많이 듭니다. 의료비. 왜 노인들은 많이 아프니까요. 근데 이 의료비를 누가 써? personal money, 그 개인적인 돈도 많이 쓰지만 텍스를 많이 써요. 세금을, 나라 돈을. 그죠? 그래서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부양할 인구가 늘어나는데 의료비가 특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해결하러 갑시다. 짜잔. 해결하러 갈 거예요. 해결을 해. 여기 원인에서 해결을 하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어, 사람들이 오래 살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 살아. 그럼 빨리 죽으면 돼요? 빨리. 그럼 안 되잖아. 야, 이거 의료기술이 너무 발전했어. 이거를 없애버려야 돼. 아니면, 야, 깨끗하니까 오래 살잖아. 다시 더럽게 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해결합니다. 여기에서. 자, 노인들이 일을 안 해. 돈을 못 벌어. 그러면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시 일하세요. 노인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죠?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인 재취업. 다시 일하세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받고 다시 일하십시오.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65세잖아, 70세잖아, 30년 더 일하세요. 얼마나 좋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해결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해요. 건강 관리. 건강 관리를 하면 한 달에 30만 원이 들어. 40만 원이 들어. 그죠? 40만 원. 그런데 몸이 아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그러면 100만 원이 들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노인 건강 관리를 해주면 의료비보다 적게 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입니다. 노인들이 다시 일하고 노인들이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가봅시다. 저출산 고령화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에 베스트예요, 베스트. 넘버 원. 자, 그러면 이제 저출산, 양육비, 교육비 부담과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저출산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이거는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의료기술 발달과 환경위생 개선 덕분에 기대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래 사니까 자, 해결합시다. 자, 저출산 고령화 상태가 지속되면 가까운 미래 30년 정도 후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세금의 지출이 늘어나서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양육비, 교육비를 많이 지원하고요. 출산율을 높여요. 그죠? 노인 재취업과 노인 건강 관리를 위해 더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여기 고령화 따로 그 다음에 저출산 따로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은 다문화 사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냐면 한국 코리아 파퓰레이션이요. 파퓰레이션 5,200만 명이에요. 5,200만 명.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5%예요. 지금 한 26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근데 한 사회에서 외국인이 5%보다 많으면 그 사회를 다문화라고,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고요.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다문화를 위한 정책이 많이 필요해요. 정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자, 그런 정책으로 2007년에 특별한 일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법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는 뭐냐면 데이를 만들어줬습니다. 데이. 그래서 이 법은 뭐냐면 어, 외국인을 어떻게 트리트할 것이냐. 기본법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게요. 면 여기가 이제 얼스예요. 대한민국 있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베트남이 있죠. 베트남.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아르헨티나, 여기에는 뭐 터키, 그다음에 네팔, 네팔도 있고요. 네팔에 살고 있는 네팔 사람, 터키에 있는 터키 사람,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사람. I don't care. 그냥 잘 사세요. 우린 상관없어, 그죠? not my business.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진짜 중요한 터키 사람, 베트남 사람, 아르헨티나 사람, 네팔 사람은 어디예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죠? 코리아에. 그래서 in 코리아가 여기에 붙는 거예요. 제한 외국인.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어떻게 대우하냐? 이런 법을 만들었고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왜 만들었냐? 헬프, 외국인. 제한 외국인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help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적응해야 되죠. 보호해야 되죠. 어, 제한 외국인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2007년, 2007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인의 날, 몇 월 며칠이에요? 5월 5월 20일이거든요. 20일. 맞아요.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은 외국인을 위한 날이 아니라 외국인과 한국인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날이에요. 어울리도록 도와주는 날이 세계인의 날입니다. 행사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5,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외국인은 점점, gradually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정책이 많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 한국은 2007년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세계인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제정했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5월 20일입니다. 여러분, 세계인의 날 기억해야 됩니까? 네, 기억해야 돼요. 종합평가 문제로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5월 20일 기억하시면 돼요. 이 카피. 숙제할 거죠? 숙제해야 돼요. 네. 자, 한국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보도록 합시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있었죠? 현대에는 핵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데피니션이에요. 데피니션. 컨셉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대가족은 사람이 많아요. 핵가족은 사람이 적어요. 적당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대가족은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게, 사람이 많다. 이게 아니라, 제너레이션이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제너레이션이 많다. 그래서 세대, 여러 세대, 제너레이션이 할아버지 제너레이션, 아버지 제너레이션, 아들 제너레이션. 보통 이렇게 3 제너레이션이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는 핵가족은 뭐냐면 just two generation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데피니션을 하냐면 부부, 아내와 남편이죠. 또는 이 부모라고 되어 있어요. 엄마, 아빠, 부부와 자녀, 함께 사는 가족, 함께 사는 가족. 근데 이 자녀가 아들, 딸이죠. 아들, 딸이 결혼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결혼을 안 했어. 결혼을 안 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음. 미혼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을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자, 대가족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그 다음에 어른이 중요하죠. 그래서 남자 어른이 리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이라고 하는데 패밀리 캡틴이라고 하죠. 가장. 그래서 남자 어른이 중요한 일을 결정해요. 결정한다. 그죠? 결정을 하고 이제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을 합니다. 가사를 하죠. 가사 그죠? 안으로. 그래서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역할이. 롤이 나눠져 있어. 남자는 돈 벌어. 여자는 집안일.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핵가족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결정을 하는데, 누가 결정을 해? 미팅. 미팅해야지. 그죠? 엄마랑 아빠랑 미팅해야죠.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의논을 통해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의논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내가 남자니까 내 말 들어! 그러면 맞아요.
야, 뭐야? 이렇게 혼나죠? 결정은, 중요한 일은 회의에서. 그 다음에, 여자는 뭐예요? 집안일 해야 되죠? 그리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죠?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돼. 남자는 뭐예요? 집안일 해야 되죠? 그리고 돈 벌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사를 분담한다. 집안일, 빨래, 설거지, 청소, 요리 다 나눠서 해야 되죠? 가사를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돈을 벌어. 맞벌이. 맞벌이를 한다. 둘 다 돈을 벌어요. 맞벌이를 해야 돼.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옛날에는 여러 세대. 요거. 여러 제너레이션이 함께 사는 대가족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이렇게 3 제너레이션이 같이 살았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일은 나이가 많은 남자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 팔로우. 그죠? 그냥 따르면 돼요. 남자는 주로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룰이 분명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룰이 달랐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부부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고 중요한 일은 논의해서 결정합니다. 집안일은 분담합니다. 가사를 분담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알겠죠? 자, 1인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 대가족. 거의 없죠? 레어. 거의 없습니다. 대가족은. 핵가족. 많아졌죠? almost. 근데 almost도 아닌 것 같아. 요즘은 1인 가구가 옛날엔 30%였거든요? 근데 지금 40%래요. 1인 가구 뭐야? 혼자 산다는 거죠. 혼자 산다. 그 1인 가구가 왜 이렇게 늘어난 거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짜잔. 재밌어요. 1인 가구는 뭐냐면,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 예를 들어서 이제 30살, 25살, 아니면 30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으면 같이 살아도 되지만, 나는 혼자 살고 싶어. 어른이잖아. 그래서 나와요. 나와. 그런데 결혼을 늦게 해. 그죠? 결혼을 늦게 합니다. 또는 결혼을 안 해. 결혼 안 해. 그래서 결혼하는 시기가 그러니까 결혼 연령이 높아졌죠. 결혼을 늦게 하거나 결혼을 안 하니까 계속 혼자 사는 거예요. 계속 혼자 삽니다. 왜냐면 결혼을 안 했으니까 계속 혼자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조금 슬픈 이야기예요. 자,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 살았어.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남자죠. 오래, 여자가 보통. 오래 살아요. 그죠? 남자가 빨리 죽어요. 남자는. 그래서 남자가 빨리 죽습니다. 언제 죽었어? 한 70세에 죽었어. 빨리 죽었죠? 그러면 옛날 얘기를 해봅시다. 옛날에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할아버지가 55세에 죽었어요. 죽었어. 이 할머니는 몇 살에 죽어? 60세에 죽어요. 그러면 5년 정도 혼자 살았어요. 5년. 그죠? 근데 지금은 70세에 돌아가셨어. 할머니 몇 살까지 살아요? 100살까지 살아요. 백성. 100세까지. 그럼 몇 년 동안 혼자 살아? 30년을 30일. 혼자 살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해서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다른 느낌이요. 이거는 그냥 프리덤 이런 느낌이고 약간 론리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케어가 필요해요. 케어 서비스가. 그죠? 약간 다른 느낌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게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 대가족? 그리고 이제 핵가족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대가족은 사람이 많아. 그죠? 여러 제너레이션이 사니까. 그래서
큰 집이 필요했어요. 대가족은 4명, 3명 살아야 작은 집이 필요하죠. 1인 가구는 혼자 살아. 혼자 살아요. 그러면 진짜 작은 집에 혼자 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소형주택 원룸 이런 데 있잖아요. 인기가 많아졌어요. 또 많아졌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마트에 가면은 마트에 가면은 옛날에는 물건을 이만큼씩 팔았어요. 과일도 이만큼씩 팔았어. 그런데 지금은 작게 포장해 놓습니다. 작게 포장해 놓는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 사는데 혼자 이거 다 못 먹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소포장 제품 작게 포장해 놓은 제품들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소형주택이 인기가 있다. 자,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되죠. 왜냐면 사회가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됩니다. 대책은 뭐냐면 1인 가구를 위한 이거 항상 똑같아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죠. 제도 마련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1인 가구가 40%니까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가봅시다. 결혼 연령이 높아졌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결혼을 늦게 해요 이런 뜻이죠. 늦게 하다. 높아졌고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독거노인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1인 가구에 맞는 물건이나 식료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포장 상품 제품이라고 얘기하는데 1인 가구에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을 잘 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는 앞으로도 늘어날 거니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숙제하시고요. 자, 직장 생활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 주 5일 근무죠. 월부터 금까지 보통 하고요. 토일은 쉬죠. 주 5일 8시간 9 to 6. 근데 마이너스 점심시간 1시간. 그죠? 점심시간 1시간 9 to 6 8시간입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일주일에 5 곱하기 8 그래서 40시간 동안 일합니다. 근데 회사가 바빠. 회사가 바쁘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 플러스 알파는 12시간보다 많으면 안 돼요. 더 적어야 돼. 그래서 40시간과 12시간을 적으면 40 플러스 12시간보다 적어야 된다. 결국 52시간보다 적어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법인데 이 법을 뭐라고 하냐면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준 씨 회사가 바빠요. 플러스 알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몇 시간 더해요? 15시간 더해요. 그러면 삐뽀 경찰이 와요. 경찰이 와서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안 돼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법이니까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가 있는데 2026년에 얼마였죠? 1시간 1,320원? 이거 받아야 돼요. 최저임금제. 이거를 보통 직장인 월급으로 계산하면 216만 원? 이 정도. 한 달에 216만 원 정도 받아야 됩니다. 네. 짜잔. 한국에서는 보통 일주일에 5일 동안 일합니다. 이것을 주 5일 근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일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데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추가 근무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근무는 12시간을 넘으면 안 돼요. 넘으면 안 된다. 초과하면 안 된다. 이것을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320원. 이렇게
2025년은 얼마였냐면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만 30원이었어요. 올랐죠? 올랐습니다. 네. 자,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 이게 왜 가르쳐 드리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직장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어보잖아요? 갑자기 물어보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해봐요. 생각. 그래서,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기본을 잘해야 돼, 기본. 그죠? 그래서 베이직 애티튜드 기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이직 애티튜드 기본을 잘해야 됩니다. 지각하면 안 되죠.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에 근무 시간 근무 시간에 쇼핑 안 되잖아. 그죠? 게임에 안 되잖아. SNS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이죠. 기본인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기본을 지키다. 기본을 지키다. 중요하고요. 직함을 불러야 돼요. 이거 무슨 뜻이냐? 언니, 막, 오빠? 오빠, 형, 누나, 안 되죠? 안 돼, 이거. 직함을 불러야 돼. 대리님, 부장님, 과장님, 차장님, 다 써볼까요? 과장님, 차장님, 이런 거 있죠? 부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 되겠죠? 네. 부장님, 사장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직함을 불러야 되고요. 회사에서는. 자기 개발을 하면 좋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 임준스 아이디어. 준스 아이디어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자기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해요. 어떤 분야의 일을 하는데 그것과 릴레이티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한다. 내 일과 관련이 있는 것들 내 일과 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부를 하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능력도 생기고요. 일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밸런스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는 뭐냐면 너무 일만 하고 그다음에 여가 시간 쉬는 거, 노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일을 너무 조금 하고 여가를 너무 많이 즐겨. 이것도 안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돼?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밸런스. 일과 여가를 어떻게 work and life 이거를 이제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라벨 work life balance 일과 여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만 하면 지쳐. 아우 그만할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써봅시다. 짜잔.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기본을 잘 지켜야 합니다. 출근 시간에 늦으면 안 되고 근무 시간에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름을 부르거나 누나, 형, 언니 등의 호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직함을 불러야 합니다. 직함이라는 것은 대리님,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사장님이죠. 자기 업무와 관련된 공부를 계속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개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휴식의 work life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자, 회식 문화를 보도록 합시다. 이거 간단한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회식의 데피니션부터 볼까요?
자, 근무 시간, 아니, 근무라고 합시다. 업무라고 합시다. 업무 시간 외에, 업무 시간이 끝났어. 업무 시간 말고 다른 시간이에요. 업무 시간 외에 직장 동료들, 컴퍼니죠. 동료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데 왜 그 시간을 보내느냐? 친해지려고.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해지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너무 좋은데 친목을 다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친목을 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업무 시간 외에 직장 동료들과 친해져야 돼. 친해져야 돼. 옛날에 한 30년 전, 40년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술 마셔야 돼. 술 마시면 친해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회식은 뭐냐면은 이제 일단 삼겹살에 소주죠. 소주. 치킨에 맥주. 그다음에 파전에 막걸리. 술. 다 술이야. 알? 그래서 주로 술이다. usually 술, always 술, mainly 술. 항상 술이었어요. 항상 술. 주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진짜예요. 진짜로. 그래서 1차, 2차, 3차 계속 술을 마셨는데 노래방 가서 또 술 마시고.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문화 생활을 합니다. 문화생활을 해요. 문화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취미 활동을 할 수도 있죠. 취미 활동. 그 다음에 뭐 공연, 영화, 관람을 할 수 있고. 관람. 전시회에 가기도 합니다. 전시회. 전시회도 가고, 그 다음에 스포츠 관람도 해요. 야구 보러 가요. 축구 보러 가요.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재밌는 거는 맛집에 갑니다. 아주 맛있는 집 있잖아요. 맛있는 식당에 찾아가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그냥 친해지면 되는 건데, 술을 안 마셔도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 문화생활을 하면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의미 있고 재미있는 문화생활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정리해봤어요. 자, 회식은 데피니션이 나오죠. 업무 시간 이외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친목을 다지는 겁니다. 그죠? 과거에는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주로 술을 마셨습니다. mainly 술, always 술, usually 술. 그런데 요즘은 술 대신에 더 의미 있고 meaningful, interesting, 재미있는 문화생활을 함께 즐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함께 맛집을 찾아가거나 영화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하고 함께 스포츠를 즐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대중교통 이용 장려 정책을 얘기할 텐데, 일단 도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도시. 시티. 도시에는 차가 막혀요. 차가 막히다. 스트레스. 트래픽 잼.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많잖아요. 차가 많으면 환경, 오염, 펄루션 심각하죠. 환경오염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대중교통,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주세요. 라고 누가 말을 하냐면, 짜잔, 누가 말하냐면, 정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가버먼트가, 정부가, 누구한테? 짜잔, 임준 씨한테. 임준 씨,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네, 임준 씨가 뭐라고 그래요? No. 싫어요? 귀찮아?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No. Please. No.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에서 야, 너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탁을 해야지. 제가 줄게요. Give you. I'll give you. 좋은 것. 좋은 것을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머니를 주겠대요. 머니. 두 번째는 타임. 세이브 머니, 세이브 타임. 그죠? 마지막은 컨비니언스. 컨비니언스. 어떻게 쓰냐? 컨비니언스. 편리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하겠죠? 네. 돈 주니까 시간 주니까 편리하니까 자, 요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그거를 대중교통 이용 장려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save money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다가 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도착했어요. 그죠? 요 환승이라고 하죠. 환승입니다. 그죠? 환승. 환승이라고 하는데 지하철 얼마요? 1,500원이에요. 버스는 1,500원이야. 지하철도 또 1,500원이야. 그럼 합치면 얼마야? 4,500원이죠. 그런데 이거를 할인해 준 거야. 할인. 짜잔. 할인을 해줍니다. 얼마에 줘? 1,700원. 이렇게. 엄청 쌓였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환승, 할인, 제도. 너. 예. 환승 할인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버스를 갑시다. 짜잔. 차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 색깔이 좀 다른 애가 있죠.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는 차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요. 차들이 엄청 많아. 트래픽 잼. 아우,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때? 엠프티. 비어 있어. 그죠? 그래서 가끔 버스가 붕 갑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는 버스 온리. 그죠? 버스 온리. 이걸 뭐라고 해? 버스 전용 차로제가 있어요. 버스 전용 차로제. 자, 자, 근데,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야, 가버먼트, 나는 버스가 언제 와? 그 불편해. 언제 오는지 잘 몰라. 알려줄게요. 짜잔. 여기 어디에 있어? 버스 스탑. 버스 정류장이죠?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 가면 다 알려줍니다. 몇 번 버스가 언제 오는지 다 알려줘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버스, 도착, 안내,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몇 번 버스가 얼마나 어디에 언제 와요? 얼마나 기다리면 돼요?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한다. 이거를 이제 대중교통 이용 장려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편리하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베네피트, 이익이 되니까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겠죠. 이걸 정리해 볼게요. 아, 여기 다 나와 있네. 제가 열심히 설명했죠. 환승 할인제도, 버스 전용 차로제, 버스 도착 안내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돈을 절약해주는 환승 할인 제도, 세이브 머니. 시간을 절약해주는 버스 전용 차로제. 버스를 타면 길이 안 막혀. 트래픽 잼이 없어. 그리고 궁금함을 해결해주는 버스 도착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궁금함을 해결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요 숙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네, 네. 재밌습니다. 아,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점점 숙제가 막 쌓여가면은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적다 보면 또 재밌대요.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아, 네. 그리고 이 숙제를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4월 25일에 종합평가 보시죠. 네. 종합평가 보기 전까지 숙제를 다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숙제를 네, 다 하시고 저한테 보내주셔서 기프티콘 받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내일 10시에 또 만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